안녕하세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세상은 항상 변했습니다. 한 국가나 세력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결국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계속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의 그 한 국가는 물론 미국입니다. 언론이나 유튜브를 보시면 미국에 대한 찬사는 아주 많지만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과연 그 시각과 분석이 맞는 것일까요? 혹시 그 시각이 현재 기득권 세력인 백인들의 시선은 아닐까요? 아시아인인 우리가 서양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 따져보겠습니다. 20세기 후반은 소위 G7으로 상징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과 미국의 위성국 같은 캐나다, 아시아에서 자신들을 백인으로 생각하는 일본, 그리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7개국이 세상의 부를 빨아들이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즉, 백인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우선 PPP 기준 GDP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5위 안에는 미국과 일본만이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뜻밖에도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곧 러시아가 망한다고 했는데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가 4위에 올라 있습니다. 10위 안을 보시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이 있습니다. 7위에 인도네시아가 있고 8위에 브라질이 있습니다. 10위 안에 G7 국가가 5개국이 있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들입니다. G7과 다른 경제연합체가 있는데 브릭스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연합한 공동체입니다. 현재는 참여 국가가 늘어나 10개국의 연합입니다. GDP 10위 안에 브릭스 국가가 5개국입니다. 이 5개국 외에 이란,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도 브릭스 회원국입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가입을 준비 중이며 투르키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아시아가 중심입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유럽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시아에 중점을 둘 것이냐로 국가의 방향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이제 아시아로 그 방향을 돌렸습니다.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인 러시아와 모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중국이 중심을 잡고 각 대륙의 중심 국가들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다음 보시는 표는 각국이 세계 경제의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륙 중 아시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차지하는 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의 노동임금은 아직 저렴한 편이고 동시에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시아가 점점 부유하게 되고 소비까지 늘어나면 다른 대륙이 따라올 수 없게 됩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동 인구도 많고 소비자 인구도 많습니다. 결국 미래는 아시아에 있고 브릭스에 있습니다. 반면 G7 국가는 몰락 중입니다. 특히 유럽은 지금 확실히 몰락 중입니다. 일본도 30년 동안 장기 불황에 있습니다. 모두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무덤을 판 것입니다. 평화와 자유무역이 아닌 전쟁과 착취무역으로 세계를 지배한 서양 세력의 몰락입니다. 서양이 동양의 경제력을 앞지른 것은 18세기 말부터입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고 잔인한 학살을 저지르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열을 일으켰지만 결국 200년도 못 가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아시아 대륙에 몰려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교육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고급 인력까지 엄청나게 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대학 이공학과는 아시아 학생들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공학과 교육 중 스템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과학, 사이언스, 기술, 정보, 테크놀로지, 공학, 엔지니어링, 수학, 매터매틱스를 줄인 말입니다. 아시아 학생들이 이 분야에서 다른 대륙의 학생들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최고 학교의 최고 학과를 아시아 학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그 맨 앞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나라 모두 인구가 14억입니다. 이 두 나라에서 배출하는 스템 전공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도 이 분야에서 뛰어납니다. 과연 서구 세력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을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앵글로색슨 백인종입니다. 소위 와스프라고 하는데 백인의 앵글로색슨의 개신교도인 사람들입니다. 유대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으면서 이익을 위해서 학살과 침략도 서슴지 않는 이 세력이 있습니다. 엉터리 개신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기독교를 인종차별과 침략의 도구로 아직도 사용하는 세력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이들의 영향을 받아 비이성적인 신앙과 권력에 아부하는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카톨릭은 아직도 건전한 편이고 진보적인 기독교계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서구 사회를 보면 임금은 높게 받지만 높은 집 임대료와 생활비로 한국보다 못한 생활을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현재 영국에서는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어린이가 전체의 25%라고 합니다. 어린이 4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공업으로 유명한데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가 끊기자 치솟는 원가 비용을 견디지 못해 공장을 뜯어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현재 미국도 중국과 무역전쟁을 한다고 우방을 쥐어짜서 미국 내에 공장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비용이 높은 미국에서 물건을 생산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자국에서 만든 비싼 상품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100% 관세를 때린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5분의 1 가격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면 5배가 비싸진다는 것이죠. 100% 때려봤자 5분의 2 가격이겠네요. 지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선박의 반은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0% 정도입니다. 전기차는 어떨까요? 중국이 전 세계의 6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49%이고 태양광 전지 분야는 80%, 풍력발전 분야는 44%, 배터리 분야는 53.9%입니다. 중국 한 나라의 점유율입니다. 이런데도 중국을 무시한다고요?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서구 세계는 저개발국을 도와줄 때 거의 착취에 가까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아프리카 독립 언론인들이 운영하는 채널을 보면 중국은 서구 국가와 다르게 공항, 도로, 항만, 철도, 병원, 학교를 지어주면서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의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태도를 칭찬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중국이 그들을 이용하고 제국주의적인 확장을 한다는 식으로 서양적인 시각을 보도합니다. 그러나 서양으로부터 그런 착취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보기에 중국은 서양과 다르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입니다. 비서구 세력이 아직도 약한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와 반도체 분야는 미국이 제일 앞서갑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시간 문제이지 결국 따라잡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국과 서양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항공기였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면 미국의 보잉이나 유럽의 에어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항공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필요한 상업 항공기 대수가 있는데 미국과 유럽이 그 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자국 항공기를 개발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항공기는 먼저 중국에서 사용되겠지만 결국 가격이 싸고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중국산 항공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가끔 기사를 보면 서구 기업과 한국 기업의 상품이 중국 상품보다 성능이 좋다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면 경쟁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가장 좋은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성능을 가진 상품을 구입합니다. 고성능 고가 상품을 개발하다 망한 경우가 일본 전자 회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기능 중 과연 몇 %나 쓰고 있을까요? 고가의 제품 개발로 방향을 잡은 회사들은 뒤따라오면서 저렴하고 적당한 성능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게 모두 잡혀 먹혔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세력은 서구 세력입니다. 그 죄악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면 신성한 권리가 침해된 것처럼 반응합니다. 때로는 방종도 변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장기적으로 어느 국가가 더 발전할까요? 미국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에 희망을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지도층은 바보일까요? 두 나라가 갈라지면 서구 세력이 한 나라를 몰락시킨 후 다른 나라를 몰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모를까요?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나라는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언론에서 두 나라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것은 서양 국가들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몰락하는 세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허상을 실제 모습이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허상을 믿을 것인지 현실을 제대로 볼 것인지 말입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